보다시피 커피 마시고 놀고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나와보세요. 그냥 조용한 어디 산사에 와서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가만해서 물건 사러 어디 안 가는데 뭘 보고 사는 거 거의 없잖아요. 인터넷으로 보고 사지. 저도 컴퓨터 같은 거 사고 뭐 프린터 사고 할 때 여기서 안 사요. 오늘 땅짓고가 찾은 곳은 용산 전자상가입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 IT 산업의 메카라고 불렸던 곳인데요. 일반인뿐만 아니라 IT 직종 종사자까지도 이 용산 전자상가를 방문해 항상 문전성시였습니다. 늘 최신형 컴퓨터와 전자기기, 게임 CD 등이 질비하게 전시돼 있었고 당시 구하기 어려웠던 해외 제품들도 이곳에선 거래가 종종 되곤 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남부터미널 국제전자센터와 테크노마트와 함께 국내 3대 전자제품 매장으로 손꼽혔는데요. 그 중에서도 장사가 제일 잘 된 곳이 용산 전자상가입니다. 지금 20대들은 아마 잘 모르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용산 전자상가는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은 크게 줄었고 문을 닫는 매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20년 전엔 상상하기조차 힘든 모습인데요. 저희 땅짚고 2023년 상권 긴급 점검 시리즈 영상에서도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용산 전자상가 관련 내용들이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바가지가 심하다, 불친절하고 비싸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있을 텐데요. 바로 손님 맞을래요 사건입니다. 2007년 한 뉴스 보도에서 용산 전자상가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손님으로 위장한 기자에게 한 상인이 손님 맞을래요? 라고 한 말이 방송으로 전파를 탄 겁니다. 실제 몇몇 상인들의 갑질 행태로 많은 고객들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례로는 가격을 높여 부르거나 진열품이나 중고 제품을 다시 포장해 새 제품인 척 속여 팔고 환불 및 교환을 해주지 않는 사례들이 대표적입니다. 한때 온라인에서는 용산 전자상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으면 100% 바가지를 쓸 수 있다. 전자제품을 잘 아는 지인과 무조건 동행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았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갑질 행태가 퍼지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 활성화로 고객들이 대부분 용산 전자상가를 떠나게 된 겁니다. 보다시피 커피 마시고 놀고 있잖아요. 주말 되면 사람들이 시커맸는데 주말 되면 더 한가해요. 토요일 일요일 나와보세요. 그냥 조용한 어디 산사에 와서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용산 전자상가는 나진상가와 선인상가, 원효상가, 전자랜드 등으로 모여 국내 최대 상가를 형성했는데요. 그나마 최근까지 손님들이 찾았던 곳이 선인상가입니다. 그러나 선인상가 역시도 최근엔 손님이 없습니다. PC 조립업체나 컴퓨터 부품 가게가 몰린 2층은 공실이 많지는 않지만 곳곳에 보이긴 했습니다. 2층을 제외한 다른 층은 대부분이 비었습니다. 선인상가 구분상가 개수는 약 1300개, 소유자 수만 700여 명에 달합니다. 나진상가 12동 건물은 재건축에 들어갈 것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1에서 3층까지 상인들은 모두 점포를 비웠고 현재 지하 1층 게임 전문 상가인 두꺼비 상가만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 1층도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아 많은 점포들이 빠져나가면서 내부는 스산하기만 합니다. 주식회사 서부 T&D는 이 건물을 매입해 호텔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빅데이터 전문 기업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권 153곳 중 2019년 대비 지난해 상권 매출 하락폭이 가장 큰 곳으로 용산 전자상가가 꼽혔는데요. 3년 새 매출이 무려 527억 원 줄었습니다. 용산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입지가 좋지만 전자상가 인기가 줄면서 매출 하락폭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2위인 선능력 350억, 3위 청담역 335억 감소보다 매출액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다니시는 분도 없고. 대부분 온라인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즘. 구매도 그렇고 뭐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사실 용산 전자상가는 19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장사가 잘 됐고 몰락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아무래도 유통구조 변화가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전자제품의 온라인 쇼핑 확대 영향이 크고 인터넷상에서 가격 비교도 쉽게 할 수 있게 되면서 굳이 용산 오프라인 매장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용산 전자상가가 독점하다시피 한 희귀 제품도 아마존 등 해외 쇼핑 사이트를 통한 해외 직구로 가능해졌습니다. 용산 전자상가 일대 상인들이 온라인 판매로 노선을 전환했음에도 변화에 큰 물줄기를 바꿔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만해서 물건 사러 어디 안 가는데 뭘 보고 사는 거 거의 없잖아요. 인터넷으로 보고 사지. 저도 컴퓨터 같은 거 사고 뭐 프린터 사고 할 때 여기서 안 사요. 용산은 일본 아키하바라와 비교가 됩니다.
용산 상인들의 불친절, 갑질 행태와는 거리가 먼 아키하바라는 친절하고 매너 있게 대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키하바라는 최근 체질 개선을 통해 전 세계 덕후들의 성지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용산 전자상가는 일부 상인들이 고객을 상대로 바가지 상수를 넘어 폭언까지 일삼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자상가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찾는 이들마저도 없는데요. 온라인으로 사업을 전환했음에도 여전히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일부 악덕 판매업자들의 욕심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것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이곳 상인들 사이에서도 비관적인 전망이 대세였습니다. 방금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누르시고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